에코프로. 그죠? 아침에 시작 전부터 58만원 이하로 들어오면 58만원과 55만원 이하로 들어오면 매수하겠다. 이미 이제 이야기를 했었지. 에코프로 관련돼서. 그 아침에 개파락해서 60만원에 시작을 했다가 그죠? 57만원까지 내려왔잖아. 그죠? 그리고 나서 장중에 얼마에 오늘 분봉으로 딱 보면 여기 시초가 개파락 60만원에 했다가 시작을 해서 57만원까지 와서 딱 57만원 찍고 돌아가는 58만원에 샀다고 우리는. 그리고 얘가 장중에 얼마까지 왔어요? 67만 3천원까지. 그지? 그게 뭐냐? 64만원인 보합, 그러니까 전일 이 부분에 양봉까지 딱 오는 512평. 응? 이 라인이 딱 때리는 자리. 이해되죠? 이거 한 거야. 응? 근데 단타 하신 분들은 62만 8천원에서 플러스 여기에서 이제 에코프로는 매도를 했고 이 실현했고 짭짤했지 그지? 58만원에 사서 62만 8천원에서 65만원 사이에 때렸으니까. 그죠? 오후장에는 갖고 가도 되고 종가에 다시 사야 된다. 그러니까 오전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심리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내려온 종목. 그죠? 저는 에코프로가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해. 궁극적으로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했었잖아. 이전에. 그죠? 포스코 케미칼 우리 32만원에 다 팔았어 이날. 나머지 남아있던 부분. 그 중간중간 다 이야기했지 그지? 이때부터 제가 포스코 케미칼에 집중했던 타이밍이야. 근데 중간에 이렇게 조정 들어오니까 못 버티더라. 그죠? 그래서 23만원에 이게 12만원, 13만원 하던 때다고. 그때부터 계속 끌고 와서 32만원에 다 때리고 오늘 포스코 케미칼은 29만 6,500원에 더 사고. 아까 그 녹화 내용은 9시 15분, 20분 그때 내용이잖아. 그죠? 거기에 저점이 9시 15분에 나왔잖아.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에코프로는 9시 15분. 똑같죠? 시간이. 저점 나오는 시간이. 그죠? 그때 매매한 거라고. 그런데 이제 에코프로는 여기서 때렸고. 응? 요 62만 8천원부터 여기에서 매도했고. 포스코 케미칼은 더 사서 가지고 왔고. 이해되세요? 초반에는 둘 다 단타를 하려고 들어갔다가 에코프로는 보합 부근 상승하면서 한 7, 8% 드셨다 그러더라고. 조금 먹으신 분이 5% 먹었고 많이 먹으신 분은 10%. 그래서 에코프로는 한 7% 정도 먹은 거고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여기서 29만, 28만 6,500원 사고 그죠? 오히려 더 사서 요 눌림 목대 더 사서 갔어. 그게 실지야. 그럼 아까 여러분들 보셨잖아. 그죠? 아침에 우리 회원님들한테 단타하려면 JIP로 들어가라. 동쇼가에. 단타하려면 단타로 들어간 건 단타로 끊어라. 그래서 85,500원인가 끊었어 얘는. 단타. 제가 어제 공개방송하면서 현대 오토에버 이익 실현했다 그랬죠. 그죠? 12만 9천원에서 13만원 사이에서. 그죠? 그리고 뭐 들어갔다고 그랬지. 더 좋은 종목을. 응? 그게 이거였어. 현대 일렉트릭. 응? 어제. 현대 오토에버 아침에 그죠? 현대 오토에버 분봉을 한번 볼까요? 현대 오토에버 분봉에 어제지. 이거는 여기 딱 올라올 때 이렇게 치고 들어올 때 매도해서 이죠? 이렇게 얘는 줄줄줄 내려왔지. 현대 오토에버는 그죠? 여기서 어제 10시 반 요 사이에 매도를 해서 들어간 종목이 현대 일렉트로닉이요. 응? 현대 일렉트로닉 요 10시에 여기지. 그지? 요때 더 산 거야. 더 사고 하루 종일 더 샀어. 그 다음 포스코 케미칼을 어제 현대 오토 에버 판 거 더 사고 포스코 퓨처 요때 32만 2천원에 팔라고 그랬는데 안 팔려서 31만 9천원까지 팔아서 어제 아침이야 이게 9시 반. 예? 어제 9시 반에 이 현대 일렉트로닉을 더 들어간 거야. 요 타이밍에. 이해되세요? 응? 그래서 현대 일렉트로닉을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명을 32만원에 평균 매도를 했고 그거를 여기에 4만원에서 4만 1천원에 더 사서 현대 오토에버하고 사서 들어간 거라고.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응? 그리고 에코프로를 이익 실현한 건 포스코 퓨처엠을 오늘 더 샀고
그죠? 여기 28만 6,500원에 사고 또 29만 원, 29만 원, 29만 5천 원까지 더 샀다. 이건 갖고 가려고 오버를 했고. 그러니까 뭐 32만 원에 팔아서 28만 6,500원, 뭐 29만 5천 원 여기 사도 멀쩡하잖아, 그죠? 종목 많이 안 해. 오늘 현대 일렉트로닉이 뭐에 11% 올랐고 또 한 종목이 22%가 올랐어. 6종목 중에 6종목 중에 2종목이 VI 발동 걸렸어요, 오늘. 그리고 이제 LG엔솔 있는 건 뭐 강보합 뭐 1.5%밖에 안 올랐으니까. 그죠? 나머지 종목은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자, 이제 이런 흐름들 속에서 오늘 공개 방송을 하려는 건 여러분들이 질문 사항이 있으면 제가 질문을 답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도 그지? 뭐 9시쯤에 10시인가? 9시인가? 이야기를 할 때 아무도 뭐 물어보시는 분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종목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지? 내일 뭐 살 거냐 뭐 이런 거. 근데 그죠? 여튼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에코프로와 관련된 이야기 그걸 제가 하려고 그래. 왜 김현수가 하나증권에 이야기하는 김현수의 내용이 뭐해? 터무니없는 이야기냐? 그죠? 저는 2차전지가 주도주라는 건 변함이 없어.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잖아, 그죠? 주식은 이거다. 응? 우리는 뭐 포스코케미컬을 매매를 27만 원 4,500원부터 매매를 한 5번은 했을 거야. 팔고 한 18,000원, 2만 원 밑에서 다시 사고 하면서 액기스로 먹고 있지. 근데 이거지. 항상 주식은 조심을 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지. 그지? 뭐 시세를 안 보는 사람, 투자를 그냥 하겠다라는 사람은 뭐 에코프로든 포스코퓨처엠이든 에코프로 BM이든 대한민국 양극재는 밀릴 때마다 사는 게 맞는 거야. 맞는데 중간중간에 30%에서 50% 조정 들어오면 못 견디잖아. 그죠? 모소대나무님 안 그래요? 응? 에코프로가 그지? 에코프로를 봤을 때 여기서 70만 원, 75만 원, 80만 원 산 사람은 그지? 못 견뎌 해. 만약에 이거 회원님들이 보유하고 있다가 이날 안 팔고 그죠? 오늘 57만 원까지 봤다? 이만큼 나올 걸? 응? 암만 싸게 샀으면 뭐해? 그지? 맨 위에가 개인 투자가들은 시세를 보는 사람은 맨 위 고점이 뭐해? 자기 본존이야.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90%가. 응? 그러니까 뭐해? 82만 원에서 60만 원, 58만 원이 오면 내가 20만 5천 원을 잃어버린 것 같아. 주당. 30만 원에 샀었어도 40만 원에 샀었어도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기면 매도했다가 다시 사면 되잖아.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많이 올라와서 이만큼을 온 거에 대한 그거는 생각을 안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매매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포켓도 뭐에 올라올 때 뭡니까? 저 여러분들께 몇 번 이야기했잖아. 그지? 저는 12만 원부터 계속 끌고 왔다. 응? 하다못해 이제 1년을 가까이 끌고 간 거지. 하다못해 여기서 그죠? 이때 여기 지나서 뭡니까? 주가가 여기 있죠? 이런 라인 조정 들어오면 신규 회원님들은 무조건 샀어. 응? 무조건 23만 원, 뭐 25만 원까지는 계속 샀어. 왜? 우리 방에 80%, 90%를 들고 있었으니까. 응? 그러다가 요 타이밍에 여기서 27만 4,500원에 반 팔아서 25만 7천 원 이하에서 다시 사고, 응? 여기서 반 팔고 다시 사고, 여기서 마저 팔고, 여기서 비중을 줄였지. 비중을 줄여서 뭐해? 다른 2차 전지로 가고, 응? 여기 32만 원에 매도해서 오늘 28만 6천 원부터 이 아랫꼬리에서 다 산 거야. 다시 샀어. 비중을. 자, 그런 가운데에 이제 에코프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 그게 왜 틀렸는지. 그 우리 회원님들은 다 아시고. 자, 에코프로가 그죠? 모든 증권사의 표적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하나증권이 오늘 이제 어제 12일 날 45만 4천 원. 그지? 삼성이 38만 원, 교보가 28만 원, 하이투자가 26만 원, 유한타가 유진투자 20만 원. 증권사에서 전부 다 매도. 그죠? 그래서 그 리포트 하나증권
이 김현수 리포트를 본 거야. 아까 이제 그 현대일렉트로닉은 이 이야기지, 그지? 현대오토이보 말고 뭡니까? 현대오토이보는 우리가 팔았고 어디 갔어? 이거는 이제 장 끝나고 올려드린 거고, 이거 지난번에 이것 때문이지, 모소대나무님. 응? 진행형 전력막에 3조 7천억 투자하고 이 이야기, 그지? 근데 워낙 2차 전지 쪽이 세게 붙는 바람에 실적이 좋은데도 못 올라갔다가 이제 타이밍이 어제 딱 나온 거지. 그래서 어제 집중을 했었던 거고. 그게 오늘 4월 13일 오늘 아침에 올린 게 논리적 오류가 있는 이거야, 이 내용이야. 저는 목표가는 하나도 안 믿어요. 증권사 목표가. 왜? 이게 이제 왜 추정을 잘못하면, 실적 추정을 잘못하면 목표가는 다 잘못 나오는 거야. 응?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했잖아. 뭡니까? 이때가 아니고 지난주, 그죠? 4월 5일일 거야. 응? 목표가 믿지 말라고. 왜 순진하게 증권사 목표가를 믿어? 그죠? 이 이야기 하면서. 그죠? 작년에 2차 전지 리포트를 냈던 애들이, 증권사들이 잘 보셔요. LG엔솔이 작년도에, 이거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거잖아. 무소대나무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LG엔솔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작년에 매출 LG엔솔을 20조로 추정을 했다고. 하나증권이 19조고, 응? 대부분의 증권사가 이거 밑으로 추정을 했어. 그런데 매출이 25조 6천억 나왔죠? 응? 증권사 추정 매출보다, 그죠? 20조인데 20조 이하로 추정을 했는데 25조 6천억이 나왔어. 5조 6천억을 틀리는 추정치를 어떻게 믿냐고. 응? 에코프로 BM, 그죠? 그것도 1년 중 7월 이후에 나온 매출을 에코프로 BM을 4조로 추정을 했어. 응? 7월 달이면 이제 몇 개월 남지도 않았잖아요. 그지? 그런데 1조 3천억이 틀렸어. 매출 추정이. 다른 주식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응? 순진하게 무슨 목표가를 믿어. 하나 믿을 게 없는 게 증권사 리포트다. 참고만 하는 거예요. 참고만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냥 우리 회원님들 거 다 5만원 줄 테니까 모소대남님 싸게 사가실래? 항상 주식은, 그제? 주식은 목표 주가를 믿으면 안 돼. 목표 주가 믿었으면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제가 포스코 피처엠을 32만원까지 어떻게 들고 오냐고. 그리고 지금 가격에 왜 사냐고. 그죠? 맨날 고평가라고 했어. 포스코 피처엠은. LNF는 저평가고. 저는 LNF는 쳐다도 안 봐. 응? 대한민국 양극재에, 다른 섹터 하는 것보다는 낫지. 근데 양극재로는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 2차전지 양극재 쪽엔 그거 두 개밖에 안 봐. 그죠? 그래서 목표가를 너무 맹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왜 3,000% 빠졌지 갑자기?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투자를 할 거냐, 매매를 할 거냐, 투기를 할 거냐, 주식시장에 바라보는 관점, 그지?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하면서 카페가 어디 갔어? 제가 카페를 어디로 보냈지? 지금 이제 사무실이 아니어갖고 집에서 오랜만에 심심해서 그래서 한번 이제 요거지. 이제 더 이상 할인 행사 안 해요. 그잖아요. 1+1에 들어가시면 되잖아. 다른 전문가들 1+1 막 하잖아. 그지? 1+1. 싼 게 비지떡이라는 거 모르는 거지. 자, 이제 그 얘기 저는 오늘 광고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한다. 왜 틀렸는지. 그죠? 김현수가 하나증권에서 45만 4천 원의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에코프로가 뭡니까? 매출액이 2020년에 8,500억, 2021년에 1조 5천억, 2022년에 5조 6천억. 그죠? 이렇게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올해
8,600억. 그지? 아니, 올해가 참. 860억이었고, 작년에, 올해가, 자꾸 헷갈리네, 그지? 올해가 이제 9,680억, 약 1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출액이 이제 9조 7천억 정도에 예상을 하고. 이제, 요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제가, 뭡니까? 이걸 이제, 어딨지? 요거 말고, 요절에 말고, 그러니까 항상 기술적 대 기술적 분석을 함께 병행을 해야 된다고. 모든 거를 기본적 내용과 함께, 그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제 걸 다시 보자고. 여기 있죠. 지난주 방송에서 예를 들어줬던 거. 이거 기억나죠, 그죠? 이거 기억나실 거야, 그지? 제가 21만원대에, 싸다고 이야기한 종목이 에코프로. 그지? 잘 보셔. 2023년에 원래 이 리포트는 작년에 나온 리포트인데, 그죠? 작년 말, 올해 연초, 요때 나온 리포트가 올해 매출이 7조에 영업이익이 8,300억으로 나온 예상이. 응?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보셨죠? 그 리포트는 9조 7천억에 8천억대 영업이익. 그죠? 그러니까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저는 얘네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9조 7천억도 저는 매출 올해 9조 7천억이다? 그거 더 이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 응? 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에코프로비엠하고 포스코 퓨처엠은. 응? LNF는 제가 이야기했잖아. 그죠? 설비 증설의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죠? 2025년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후로는 뒤떨어진다. 응? 포켓한테도 밀린다. 응? 여튼 그러한 가운데에서 가장 큰 게 이거야. 사실 에코프로는 지주사야. 지주사이기 때문에 할인을 하는 게 정상이야. 할인을 하는 게 정상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이런 설명을 한다고 또 내일 에코프로 확 사고 뭐 이러라고 하는 게 아니야. 저는 왜 김현수의 이야기가 제 이름하고 비슷해서 그거 한데 왜 틀렸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주사는 사실 더블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에코프로 BM과 더블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할인을 하는 게 맞아. 그래서 50% 정도의 할인. 성장하지 못하는 쪽은 60%까지 할인을 하고 그러잖아. 그죠? 그 이제 단순한 예로 이런 거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액이 140조잖아. 그죠? 그거 80% 지분을 갖고 있는 LG 화학은 그러면 몇 조여야 돼? 그죠? 그렇게 계산해서 딱 그 80%를 들고 있으니까 엄청난 그거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얼마여야 된다. 이거는 이 두 기업에 다 더블 카운팅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할인을 하는 거란 말이야. 여하튼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 에코프로비엠의 실적 추정치도 잘못됐다. 응? 왜? 지금 에코프로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이런 회사들이잖아. 보이세요? 응?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97%를 보유하고 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제 이거 상장하려고 그러는 거지. IPO 하이니켈 양극재 전구체. 그죠? 거기에 51%를 지분을 갖고 있고 에코프로 BM의 46%, 에코프로 HN 31%, 에코프로 CNG 배터리 리사이클링 47%. 그러니까 이 자회사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분을 에코프로가. 근데 그러면 이 각계 회사에 대한 실적 추정치를 제대로 해야 에코프로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역대 대한민국의 애널리스트들이 작년까지 제대로 된 에코프로의 리포트 한 번 낸 적이 없어. 응? 작년에 보면 포스코 케미칼도 목표가가 17만원, 18만원, 최고 높게 쓴 데가 22만원 뭐 이랬어. 응? 전 걱정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걱정도. 고평가라 해서 포스코 케미칼 사라고. 20만원에도 사고 23만원에도 사고 마지막 들어온 회원님이 사신 가격이 27만원이야. 응? 27만 5천원이었나? 응. 그래도 사라고. 다만 이전 회원님들은 80% 90%였다면 23만원대에는 50%.
25만 원대에는 30%. 응? 왜? 가격이 올라왔으니까 옛날처럼 80% 90%를 들고 갈 수는 없잖아. 그죠? 그리고 그 가격에 사면 부담을 느껴서 그런데 저는 앞으로 더 갈 거라고 보는데 이상이 없어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런 회사들의 실적 추정치를 잘해야 되는데 아까 모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한민국 애널리스트들이 공부를 열라 안 하지. 응? 열라 안 해요. 응?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할 때도 여기는 없지만 개미 투자가들의 편은 하나도 없어. 경제방송도 그렇고 증권방송도 마찬가지고 리포트도 마찬가지에. 자, 잘 생각해봐요. 이 추정치가 매출의 추정치가 제대로 나와야 에코프로의 각사의 추정치가 제대로 나와야 뭡니까? 에코프로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에코프로 BM도 그지? 에코프로 BM도 지금 매출 잡아놓은 부분. 응? 자, 여기 좀 크게 해야지. 글씨가 다 보이나? 뭐 다른 거 제가 저라고 뭐 매출 추정을 어떻게 하겠어. 잘 할 수 있겠어. 그죠? 저는 더 못하지. 그런데 그래서 얼만큼 나올 거냐라고 저도 매출에 대한 걸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는 없어. 그런데 역대로 어떤 거에서 제가 그네들이 잘 판단을 못하느냐고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거예요. 산업이 성장을 하는 산업은 경험하지 못한 산업이야. 응? 지금 애널리스트라고 해봐야 저보다 다 나이 어린 애들이고, 그죠? 그리고 걔네들이 1999년도에 새로운 기술인이 그렇게 주도하면서 올라갔었던 거나, 응?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중국 시장 때, 그죠? 조선철강 건설 기계 지주화학 화려하게 올라갔었던 거,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났던 거,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한 애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응?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맨날 리포트들이 미국 시장에서 지방은행 이야기 나오고 하고 하면 확대 해석해서 뉴스를 내보내고. 하다못해 이런 거지. 작년 연말에도 경기가 안 좋으면 자동차가 안 팔린다. 전기차가 안 팔린다. 이따구 소리나 해야 되고. 그러면서 반도체나 다른 경기 민감주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싸서 사야 된다. 이런 가정부터가 틀린 이런 리포트들을 내잖아. 그지 않아? 가정이 틀렸잖아. 내년부터 그러니까 작년이었으니까 내년부터 올해 2023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좋아지면 전기차, 자동차는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냐고 걔네만. 응? 2차전지한테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성장이 멈출 거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반도체는 경기 민감 섹터한테는 2023년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좋아지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이다. 이런 엉터리 논리가 어딨냐고. 그죠?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 제 유튜브 보면 자동차가 안 팔린다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자동차는 행여 판매 대수가 줄어들 수 있어도 전기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래서 똑똑히 리포트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응? 거기에 어떤 주식 목표가가 얼마다 이런 거를 맹신하라가 아니라 추세 흐름에 무엇이 잘못된 것 같으냐. 일단 에코프로 BM의 매출 가정치도 틀렸어. 왜? 에코프로 회사 내에서 올해 목표로 하는 매출 그게 있는데 하기야 회사가 매출 목표한다고 다 맞는 것도 아니지 사실은. 그지? 또 지금 에코프로 다른 거는 둘째치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수산화 리튬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각광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핵심 양극재와 광물이 핵심의 포인트가 돼서 에코프로가 올라온 거야. 거기에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그죠? 예, 정원 75님 안녕하세요. 예. 환율이 1200원대 구경 언제 해봤어요? 요새. 제가 갑자기 목이 잠겨갖고. 수출 기업들은 환율이 높을수록 좋잖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요새 환율 한번 봐볼까? 응? 어디 갔니? 그죠? 1200원을 월봉으로 봐야지. 1200원 이하로 가 있는 게 여기잖아. 1200원이면.
그죠? 그러려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엄청나게 높고 미국이나 뭐에 유럽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률이 훨씬 낮아야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IMF 경제 전망에서도 미국이나 이런 쪽은 성장률을 높이고 우리나라는 성장률을 하향시켰잖아.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여기 평균을 여기 이하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1200원 이하 쪽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응? 지금 2008년부터 지금껏 이 위에서만 놀았는데 2008년이 아니라 참 이건 월봉이지. 그치? 2021년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산업 부분이나 수출 흐름으로 보게 되면 1200원 이하로 내려갈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아. 글로벌 경제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 부분도 근데 환율은 참 예측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달러가 약세로 세게 진행되면 그거 한데 그런데 지금 1300원 위에 때에서 1200원을 가정했다는 건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정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이 뭐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이제 이 광물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한 건 예전에도 다 설명드렸었잖아 그지? 어디 갔어? 또 내가 금방 지워버렸네. 그 광물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지? 여튼 거기에 어디 갔냐? 아이고 너무 많이 켰나? 이렇게 검은 창으로 되는 건 왜 그러는 거지 도대체?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 자료했던 그게 너무 많이 그걸 켜놔서 그런 거예요? 아 진짜 다시 또 그걸 내놔야 되네. 잠깐만요. 그 자료 내용을 이게 또 없어지는 바람에 어디서 진짜 다시 여기서 이제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바꾸는 거 그지? 수산화 리튬으로 바꿔야 순도 99.995%가 나와야 하이니켈 양극재에 사용할 수 있잖아. 그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으로 그지? 전환하는 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이것 때문에 상승을 양극재 요 에코프로 BM하고 이 부분 때문에 크게 상승할 수 있었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신규 IPO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여기서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 이게 톤당 1억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82,000톤 2027년 예상하면서 영업이익률을 4.5%로 해놨어. 말도 안 되게. 사실 여러분들 그 포스코 홀딩스 그제? 이제 올해 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아르헨티나 그 리튬 이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될 텐데 그런 이 염호나 광산에서 정년을 하는 이쪽 라인 부분의 영업이익률은 해외 기업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70%야. 거기에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으로 전환시키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냈다고 해. 그지? 그러면 그게 이제 더 커져서 나름 가격이 좀 내려오고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고 해도 4.5%로 계산하면 안 되지. 그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아주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리포트를 낸 거야. 그러면 이런 라인에서 얘네가 왜 그러면 이런 리포트를 냈냐고 도대체. 그죠? 제가 이때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거 2월 15일 날 카카오 이야기를 하면서 카카오 매출 아까 요거 기억해 보셔. 에코프로가 이제 8조가 넘는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요건 이제 연초 작년 연말 자료니까 지금 2조 1사분기가 2조 영업이익이 1,800억 정도 되니까 2, 4, 6, 8 그죠? 1분기하고 똑같은 매출이 나와도 8조가 넘는 거 아니야. 그죠? 영업이익은 더 증가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할 테니까. 그러면 카카오는 이게 지금 2023년 예상이 8조 2천억 매출에 7,600억. 그러면 이 카카오보다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높은 거 아니야. 그러면 카카오가 지금 이렇게 비실한데 이게 이제 어제 차트냐? 26조야. 이렇게 비실한데도
그죠? 근데 얘네가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뱅크 분사하기 전에 그런 거 내보낼 때 16만 원에서 17만 3천 원까지 갔잖아. 그러면 그때 그 당시는 80조가 넘었어. 시가총액이. 응? 그럴 때 카카오, 네이버 비싸다고 리포트 낸 놈들 있어요? 응? 저는 카카오 16만 원 이상부터 계속 매도를 했어요. 사면 안 된다고. 응? 절대 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는데 거기에 얘네들이 뭐 그게 공매도하고 연관되냐 뭐 저는 확인 안 된 상황이니까 그런 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유독 제가 그때 이 이야기도 했을 거야. 뭐 아니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나 그죠? 실적도 뒷받침되지 않는 AI라고 성장한다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나 그지? 셀바스 AI나 인공지능 이쪽 라인들 그죠? 이렇게 실천원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제대로 된 리포트나 냈냐고. 그죠? 뭐 오픈 엣지는 뭐 몇천억 안 된 거라고 그래서 그랬다래. 셀바스 AI 그죠? 이거 뭡니까? 10,000원 5,000원 하던 주식이 30,000원 7,000원 이렇게 올라갈 때 그리고 로봇 관련주 마찬가지지. 응? SBB테크라든지 이런 거 쭉 올라갈 때 얘네도 실적은 아직 뒷받침 못하잖아. 응? 15,000원 하던 게 95,000원 이렇게 급등을 할 때 그런 리포트 냈냐고. 그러면 뭐겠어요 여러분들. 뭔가 사연이 있는 거잖아. 그죠? 그 사연이 있으니까 기관님들이 뭘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성장에 많이 올랐다 2차전지 그죠? 많이 올랐다고 표적을 삼아서 두드려 패면서 그 물줄기를 그지? 이런 애들한테 지네들이 물려서 많이 갖고 있는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지네들이 물려서 많이 갖고 있는 쪽으로 돌리려고 이런 거 SK바이오팜 그죠? 어우 3일 급등했어. 응? 저기 저 19만 원에서 뭐에 5만 원까지 떨어지고 이런 거 지네들 사는 거 응? 지네들 쪽 라인 부분에 간 거야. 그러면서 물줄기를 어떻게든 뭐에 리오프닝이니 응? 제약바이오니 또 지네들이 선호하는 쪽 이런 쪽으로 물줄기를 틀려고 하는 기반 흐름 부분이 진행된 상황이 지금 현재 모습이다. 응? 은행주도 뭐 은행주는 외국인들이 최고 많이 갖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거 한 거고 반도체도 많이 갖고 있지. 그제?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장을 얼마만큼 하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시장에 접근할 때 투자의 개념으로 보면 2차전지는 지금도 사야 되는 거야. 그런데 저는 매매라고 그랬잖아. 그죠? 매매하는 흐름으로 보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를 병행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식에 있어서 시장에 항상 이야기하는 게 많이 올라와서 많이 올라온 이유가 실적하고 성장을 함께 갖고 가고 그게 필연적으로 영업이익에 귀결되면 많이 오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제가 항상 우리 현연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2차전지가 그죠? 제가 오늘 다시산 포스코피차님도 마찬가지고 LG엔솔도 마찬가지고 LG화학 그죠? 이런 주식도 이제 LG화학도 LG엔솔을 80% 지분 보유하고 있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양극재 여러분들은 양극재 하면 에코프로비엠하고 LNF하고 포스코케미칼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만 하는데 양극재 LG화학도 양극재를 많이 해. 규모 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에코프로비엠 지금은 LNF가 2등이지만 2025년 이후 넘어 올라가면 더 비중이 많아진다고. LG화학이나 포스코케미칼이.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걸 염두에 두셔야 돼. 우리 관리자분이 계셨어? 저 그냥 심심해서 공개방송 하는 건데 그런 거 안 올리셔도 되는데 땡큐야. 자 이제 무슨 거냐면 2차 전지는요. 아까 여러분들 이야기하잖아. 야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에코프로비엠이 매출은 몇 조인데 아까 저 에코프로도 매출이 2조인데 영업이익이 1,700억밖에 안 나오네? 응? 포스코케미칼 작년에 매출 3조대에 영업이익 1,600억인가 밖에 안 됐어. 1년 내내. 아세요? 응? 포스코케미칼 이렇게 연봉으로 올라왔는데 작년에 3조대 매출의 영업이익이 1,600억대야. 2차전지 양극재의 대부분이 영업이익이 제대로 안 나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도 맨날 사자고 해서 끌고 오고 오늘 다시 산 거야. 하도 싸게 그 김현수 비비리한 놈이 에코프로 표적 삼은 거 그거 아니다라고 기술적 부분에 있어서 사도 되는 가격 라인에 와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 명심하면 돼 여러분들이. 뭐냐?
얘네들은 양극재니 이 광물 관련주들이 이런 주식들은 지금 엄청난 증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엄청난 증설을. 그 엄청난 증설이 뭐야? 장치산업은 공장을 져. 공장을 지니까 뭐해? 비용이 들어가지. 투자 비용이. 그지? 부지 선정부터 시작해서 공장 건설 비용 들어가. 거기에다가 수율을 맞추기 위해서 일정 기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동안, 그지? 제대로 된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타이밍이 길어지고, 거기에다가 공장을 건설하면 감가상각비가 진행되죠. 그래서 초창기에 영업이익의 증가 속도가 낮은 거야. 2025년에 보시라고. 2025년부터는 영업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거야. 주식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지 아세요? 나중에 영업이익 빵빵하게 나오면 그때 살려고 그래. 그때는 뭐 성장, 항상 제품도 그러잖아. 우리가 도입, 성장, 성숙, 그죠? 그 다음에 쇠퇴기. 성장이 성숙 부근으로 갈 때 영업이익이 팍팍 찍히는 거야. 몇 조씩. 그때는 뭐냐? 이제 빠져나올 때가 되는 거지. 그걸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을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해? 밀릴 때 매수. 그죠? 단기 부담되는 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적 접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여기서 오늘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기술적인, 저는 이래, 기술적 차트는, 맨날 보면 저 밑에서 양봉 하나 낸 거, 뭐 이런 종목들을 좋아하는데, 그런 매매 하지 마시라고. 아까 제가 보여내드렸지만, 요거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뻐질까? 이뻐질까? 하면서 공개방송 때마다 이야기했을걸? 돌직구 끝나고 나서. 그죠? 레이. 응? 덴티움, 레이. 거기 하나, 옆구리 종목이 뭐예요? 바테. 응? 다 연결된 종목. 오스엠 플라트 이제 상장 폐지하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서 나와서 다른 쪽에 들어가줘야 될 거 아니야. 그 포션을 맞추기 위해서 실적을 겸비한 쪽 라인 부분으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지. 그지? 그 실적 라인 부분을 갖고 있는 쪽이고. 거기에 조그만 종목, 그러니까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은 수시로 변화하지만, 문화 콘텐츠 쪽 라인에 오늘 우리는 이제 단기로 들어갔으니까 끊으라고 했지만, 그죠? 추세로는 JYP나, 저는 이제 하이브도 뭐 차트상으로는 괜찮지만, 전 JYP가 가장 좋아하니까,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고, YG는 죽었다 깨도 우리 회원님들한테 100% 수익 내준다 해도 YG는 안 해. 저런 똥꼬집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SM도 안 하고, 경영자의 마인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문제 있었던 기업은, 투자가가 보복해야 된다. 그제? 저 원칙이야. 경영자의 마인드나 경영자의 문제가 있었던 기업은 투자가가 할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제? 그런 라인 부분들을 보고 가는 거고, 오늘 뭐 게임이나 뭐 카카오 뭐 반등했다가 이런 주식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죠? 그러면서 섹터에서 2차전지 내일 금요일이라고, 그죠? 한번 조정 더 나오면 겁내지 않는다. 다만 오늘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 바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기간 조정을 가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리고 이제 현대 일렉트로닉이 가면서, 그죠? 그게 다 전력, 송배전망 이런 쪽이잖아요. 그죠? 그런 쪽 라인의 관련주가 LX 일렉트로닉. 그지? 이 현대 일렉트로닉이 실적이 가장 좋은 쪽이야. 거기서. 송배전망 쪽에. 그지? 그 다음 LX 일렉트로닉. 그 다음 효성중공업. 그지? 벌써 차트에 나오죠? 실적이 안 좋은 거와 실적이 좋은 거의 차이가. 그지? 조그만 애들로는 재료용 전기가 좋고. 실적이. 이게 송배전망과 관련된 쪽이란 말이에요. 중국이 인프라 투자 크게 한다는 거에도 나름 반영될 수가 있고. 또 미국이 전기차 확대를 하게 되면, 전기차의 이 신차 판매 비중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가게 되면 미국은 송배전망에 있어서의 변화를 갖고 와야 돼. 노후된 것부터 바꿔야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직류와 교류의 문제, 그제? 신재생 에너지 쪽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면 그런 흐름까지도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런 걸 다 이해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지? 뭐 제가 반도체 소부장 쪽에는 가장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지? 뭡니까? 아시는 분? 혹시? SNS테. 그죠? 파크 시스템. 근데 저스템도, 저는 SNS텍, 파크 시스템, 그 다음 이제 저스템. 이런 쪽이야. 저스템도 얘도 지금 반도체 미세.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도 다 옛날처럼 다 같이 간다가 아니야. 세부적인 상황. 코스가 된 애들만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반도체 기술을 활용해서 다른 섹터, 그것이
뭐 신재생에너지 쪽이든 2차 전지 쪽이든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쪽, 그런 쪽 라인 부분이 더 유리한 거고. 근데 이런 종목들을 왜 제가 여러분들께 잘 이야기를 안 하냐면, 개별 종목에 이런 시가총액 1480억짜리는 이런 건 못 들은 걸로 하셔. 왜냐면 저런 종목들은 행여나 개인 매수세가 몰리고 이러면 주가 못 가. 그죠? 방송에서 1000억짜리, 2000억짜리 막 이야기하는 그런 종목들 그 순간적으로 방 떴다가, 그죠? 망가지는 거 봤지? 그지? 그러니까 그런 라인 부분들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그건 자기네들끼리 치고받다가, 그죠? 팔지도 못하는 고점 만드는 거예요. 그지? 포스코 아이시스 차트 좋잖아. 그죠? 포스코가, 나름, 뭡니까? 이렇게 고점 딱 벗겨놓고, 이만큼, 이거 다 잡아서 끌고 올라가는 거니까 아직 멀었지, 그지? 거기에 이제 핵심, 몇 개 종목을 피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클래시스도 나름 괜찮고, 이뻐질까? 그죠? 뭐 그런 라인 부분들이 있어. 근데 항상 시장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지켜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돌직구를 이야기를 하면서도 시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하잖아. 그지? 거기에 이번에 금양이나 코스모 화학이나 또 이 에코프로는 요거의 변수도 있단 말이야. 응? 반기 리밸런싱과 관련돼서 초과 상승률이 지금 떨어져 있어도, 그죠? 20거래일 동안 100%, 40거래일 동안 200%, 60거래일 동안 400% 이상 상승한 이런 종목 부분들은 편입이 안 돼. 편입 예외 조항에 걸려서. 그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게 이제 5월 17일, 그제? 이제 4월 17일. 자꾸 헷갈리네. 4월 17일부터 28일, 요 부분에서 종가를 고르니까 17일이면 단박에 언제? 다음 주 월요일이잖아. 그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는 좀 누르려고 하는 흐름이 진행되겠지. 응? 못 올라가게. 응? 이제 17일부터 28일 사이야. 꼭 17일 종가가 되는 건 아니고. 이해되세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에코프로는 오늘 58만원 이하에서 들어가서 단타를 하고 빠져나왔지만, 포스코 케미컬은 사서 오버했다. 왜? 에코프로가 에코프로는 그런 이유가 있고, 에코프로, 코스모 신소재, 금양 이쪽은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압박을 받지만, 다른 쪽은 에코프로 영향으로 내려온 거잖아. 이해돼요? 포스코 케미컬 고점 지은 거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그냥 32만원에 판 거지. 왜? 에코프로가 더 세게 떨어지면 같이 딸려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어제 포스코 케미칼을 32만원에 팔아서 현대 일렉트로닉을 41,000원에 다 샀다가, 오늘 현대 일렉트로닉 44,000원 이상 45,000원 사이에서 포스코 케미칼 팔아서 들어간 걸 빼서 포스코 케미칼을 다시 산 거야. 이해되세요? 제가 주도 섹터 매매도 이제는 그냥 들고 가지 않는다. 10만원에서 12만원에서 32만원까지 올라오는 타이밍에 초반에는 쭉 25만원, 27만원까지는 그냥 끌고 왔지만 27만원대부터는 변곡점 매매를 한다. 왜? 12만원에서 27만원까지 올 때는 계속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런데 이제는 비중을 좀 줄이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장한동 시장님이 100%, 황제펭귄님이 95%, 응? 보통은 70% 이상 그렇게 끌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왔으니까 옛날보다는 비중을 줄인 거를 다른 리튬 관련주 조금 사고, 그제? 그리고 핵심 관련 또 2차 전지 쪽 다른 사고, 그러면서 분산을 좀 하고, 그지?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응? 현대오토레버 뭡니까? 어제 이익 실현 12만 9천 원에서 13만 원 딱 아침에 이익 실현해가지고 현대 일렉트로닉을 4만 원에 사고, 포스코 케미칼을 32만 원에 팔아서 현대 일렉트로닉을 4만 1천 원에 더 사고, 그죠? 그렇게 샀던 걸 오늘 4만 4천 원 라인 부분에선 포스코 케미컬 샀던 거 팔아서 포스코 케미컬로 원대 복귀. 이해되세요? 이게 단타야. 그죠? 왜? 돈이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 뭘 팔아야 뭘 살 수 있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 좋은 종목 있다고 사고 그러면 계좌에 돈이 어디 갔냐고, 어디를 갔냐고. 응? 못 사지. 팔아야 살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않아요? 주식은 그런 거야. 팔아야 살 수 있는 거야. 자, 해외 시장 한번 볼까요? 미국 시장 어떻게 되는지. 미국 시장을 안 봤네. 1.2% 오르네. 그죠? 걱정하지 말아라. 미국 시장. 그지? 미국 시장 오르든 떨어지든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 우리나라는. 아셨죠?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지수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지지난주 돌직구 한번 보셔. 더 내려갈 자리가 없다. 전혀. 걱정하지 마셔라. 그제? 거기에서 수익 낼 수 있는 주도 섹터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 잠시 쉬는 라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부분을 함께 갖고 가면 돼. 그제? 제가 제일 그간 게 이거예요. 왜 모서대나무님이 아까 회원가입 하시는 거에 할인 이런 거를 안 하냐면 싼 데는 가려면 가시라는 거야. 그지? 왜 한 달 원래는 120만 원이야. 그런 사람들 있잖아. 치사한 사람들. 전문가도 치사하지 말아야 되지만 투자가도 치사한 사람들. 응? 하루 딱 들어와 갖고 종목 하나 딱 보고 그 다음날 나가는 사람들. 그지? 그 다음에 종목 떨어지면 징징대다가 종목 올라가면 말도 한마디 안 하는 사람들. 그지? 스스로가 그러면서 남에게 그러지 말라고. 주식은요, 그지? 하루에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루에도 원래비를 다 뽑고도 많은 거고, 그지? 쌍대 가서 고생 계속 하다가 힘들게 주식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거고, 그리고 또 자기 성향에 맞아야 돼. 응?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주식 매매하고 싶은 사람은 제 방에 얼씬도 하지 마셔. 들어오지 마셔. 시가총액 1,000억, 2,000억짜리 조그만 종목 변동성 하실 분들은 아예 저하고는 안 맞아. 저는 시가총액이 적어도 최저 3,000억 이상이면서 같이 매수하고 같이 매도하는 황금송에 영향이 없고, 그리고 실적과 성장이 우상향하는 쪽 라인 종목을 끌고 가면서 매매하는 쪽이지, 조그만 종목 죽으라고 떨어진 거 잠깐 변동성 이용해서 단기 매매하는 그런 부분 매매하시는 분은 저하고 성향이 안 맞는 거예요. 일부러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아무나 오시지 말라고. 저하고 성향이 맞으셔야지. 주도 섹터를 끌고 갈 수 있는 힘하고 주도 섹터의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 걸 매매할 사람이 저하고에 맞는 거지, 종목이나 하나 하고 들어와서 하루 이틀 있다가 나가는 그런 치사 빤스
투자가라면 절대 사양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